제인 구달은 살처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먼저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인 구달이 길고양이 살처분이나 특정 동물의 개체수 관리에 대해 별도의 논문을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모든 상황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무조건 반대한다고 선언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남긴 책과 연구, 그리고 살처분에 관한 직접적인 발언을 함께 살펴보면 그녀가 어떤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인 구달은 살처분에 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처분이 죽이는 것을 뜻한다면 나는 살처분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현실적인 고민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한 결과 특정 동물이 지나치게 늘어나고 결국 먹이가 부족해져 굶어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가 제시한 방향은 다시 죽이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불임화 같은 방법을 연구할 수 있으며 인간에게는 지성이 있으므로 정말 노력한다면 살해 이외의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제인 구달이 현실적인 생태 문제를 모른 척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는 개체수 증가와 먹이 부족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가장 먼저 총과 독극물, 포획과 안락사부터 선택하는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죽이는 방법이 정말 유일한 방법인지, 인간이 만든 환경 변화와 관리 실패는 없었는지, 번식을 줄이거나 서식 환경을 조절하는 방법은 없는지, 비살상적인 대안이 충분히 시도되었는지를 먼저 질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제인 구달과 동물행동학자 마크 베코프가 함께 쓴 더 텐 트러스츠, 우리말로 표현하면 동물을 위해 지켜야 할 10가지 약속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책은 첫 번째 원칙으로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물을 자신이 대접받고 싶은 방식으로 대하고 인간은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라 책임 있는 보호자가 되어야 하며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인 구달이 동물을 단순한 개체수나 통계로만 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968년 제인 구달이 발표한 학술 연구, 곰베 스트림 보호구역에 사는 야생 침팬지의 행동은 무려 150쪽이 넘는 장기 행동 연구였습니다. 그녀는 야생 침팬지에게 번호만 붙이지 않고 각각의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개체마다 서로 다른 성격과 관계가 있으며 가족과 집단을 형성하고 도구를 사용하고 협력과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는 애니멀 비헤이비어 모노그래프스에 게재됐습니다. 물론 침팬지 연구만으로 모든 동물의 살처분 문제에 대한 답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연구는 동물을 익명의 숫자로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제인 구달의 윤리적 관점에 과학적 토대가 됐습니다. 우리가 100마리, 1000마리, 몇 퍼센트 감소라는 숫자로 표현하는 동물들도 실제로는 고통을 느끼고 환경을 인식하며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개체라는 것입니다. 제인 구달은 Reasonable for Hope에서도 생명이 고통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인간의 심각한 도덕적 잘못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책은 모든 형태의 생명에 대한 경외와 인간이 지구상의 생명들을 보전해야 할 책임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책, Hope for Animals and Their World에서 제인 구달이 집중한 것은 동물을 제거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멸종 직전까지 갔던 악어, 콘도르, 검은발 족제비 등 여러 동물이 인간의 보호와 서식지 복원, 번식 사업을 통해 다시 살아난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자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죽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으로 훼손된 자연과 동물의 삶을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인 구달의 생각을 길고양이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제인 구달이 길고양이 문제에 대해 직접 TNR을 지지했다거나 길고양이 살처분 정책을 구체적으로 비판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그녀의 말처럼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인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가 직접 밝힌 살처분에 대한 입장과 책에서 제시한 원칙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방향은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야생동물을 사냥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고양이의 죽음을 해결책으로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유기와 방치가 왜 계속되는지, 중성화와 번식 억제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반려동물의 외부 방목을 줄일 방법은 없는지, 야생동물의 번식지와 민감한 생태 지역을 보호할 방법은 없는지, 쓰레기와 인공 먹이원 등 인간이 만든 환경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제인 구달은 과잉 번식으로 동물이 굶어 죽는 상황까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의 입장을 단순히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고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그녀의 질문은 오히려 이것에 가까웠습니다. 정말 죽이는 방법밖에 없는가? 인간의 지성과 과학은 왜 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하는가? 인간이 만든 문제의 책임을 왜 동물의 죽음으로만 해결하려 하는가? 그리고 비살상적인 대안을 충분히 시도하기도 전에 살처분을 가장 빠르고 값싼 관리 수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과연 윤리적인가? 제인 구달의 철학은 생태계 보호와 동물 복지를 서로 반대되는 가치로 보지 않았습니다. 종과 서식지를 보호하면서도 개별 동물이 겪는 고통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새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를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양이의 생명과 고통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진정한 과학적 해결책은 어느 한쪽을 증오하고 없애는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원인을 정확히 찾아내고 예방과 번식 관리, 서식지 보호와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함께 시행하며 불가피하게 생명에 개입해야 할 때에도 피해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인 구달의 생각을 가장 정확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녀는 모든 살처분 상황을 똑같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살처분이 곧 죽이는 것을 의미한다면 이에 반대했고, 인간의 지성과 과학을 이용해 죽음 이외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제인 구달의 이름을 이용해 무조건적인 살처분을 정당화하는 것은 그녀가 남긴 책과 직접 발언의 방향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간이 만든 문제, 가장 약한 생명의 죽음으로 간단히 끝내지 않는 것. 모든 생명을 존중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책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죽이는 방법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을 끝까지 찾는 것. 그것이 제인 구달이 우리에게 남긴 생명 존중과 공존의 메시지입니다.